서울의 역사와 함께 걷는 시간, 서울학개론. 안녕하십니까. 조경시공연구소 느티의 안명준 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 조경하면 나무 심고 가꾸는 걸로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사실은 도시의 경관과 풍경, 그리고 5개 공간 전반을 다루는 분야가 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이 형성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현황들을 같이 다루는 것이 조경의 핵심이고요. 오늘은 그 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의 그 풍경 중에서 한강을 주변으로 한 도시 경관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중에서도 선유도 공원의 코스를 둘러보면서 서울의 주요 섬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러볼 코스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유도공원 이야기관 앞인데요. 선유도공원이 가진 역사를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유도공원은 2002년 4월에 개장이 됐고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 것이죠. 올해로 2022년이 되면서 만 20년이 된 이제 중견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유도공원은 원래 그 영등포 공단 지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던 정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정수해서 공단지대에 공급하던 그런 곳이었고요. 정수장이 이전하면서 이곳의 용도가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고민파가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자는 설계 공모가 있었고요. 그 설계 공모 중에 지금 만들어진 이 모습이 그 당선된 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안의 핵심은 선유도 공원이 가지고 있던 장소의 기억이라든가 그 이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우자가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역사로 재활용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깨진 콘크리트 모습이라든지 뭐 송수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다 그런 공원 만들기 전략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선유도 공원을 둘러보겠습니다. 한강에는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강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섬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강 하저의 저면상의 그 토질에 따라서 특히 암석이 많거나 이런 곳들은 섬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가 섬이었고요. 잠실도 섬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육지화되어 있어서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 중에 이제 노들섬, 그 다음에 선유도, 그 다음에 밤섬 정도가 현재 섬으로, 한강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각 섬들마다 다리가 하나씩 놓여 있는데요. 이제 노들섬의 경우 한강대교, 그 다음에 밤섬의 경우 서강대교, 그 다음에 선유도공원의 경우 양화대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곳은 선유도공원 이야기관입니다. 선유도공원의 전체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기억들을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송수 펌프실로 활용되던 곳인데요. 예. 그래서 한강에 직접 연결된 송수관이라든가 펌프, 이런 것들이 실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흔적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송수관, 그다음에 크레인, 이런 것들을 직접 활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유도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 이야기관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정수장으로 쓰였기 때문에요. 국가 중요시설이었죠.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곳이 공개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그 세대에게는 이곳이 선유도공원이 머릿속에 뭐 추억이라든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의 역사에서 좀 일부 지워졌던 곳이죠. 그 지워진 역사를 좀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관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유도공원은 1978년도 선유정수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강에서 물을 퍼 올려서 그 영등포 공단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던 시설이었고요. 당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산업화, 그다음에 경제화와 함께 했던 중요 서울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정수장의 기능이 폐쇄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현재 보시는 이 선유도공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유도공원이 선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봉우리가 있었고요. 이 봉우리가 일제시대에 채석되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겸재정선의 선유봉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로 많은 부침이 우리 역사와 함께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관 뒤편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선유도공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정원이 하나 나타납니다.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뭐 기둥들이 서 있죠. 설계자께서는 이 기둥들의 이름을 녹색 기둥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콘크리트 기둥이 하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담쟁이가 자라면서 녹색의 기둥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죠. 20년이라고 세월이 이 안에 이미 고스란히 담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관 뒤편은 송수 펌프실로 쓰였던 이야기관 자체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재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그 송수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이 위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브를 덮어놓음으로써 그 안에 물이 담겨서 정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물을 정수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화학약품들의 흔적이라든가 물때 이런 것들이 벽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선유도공원의 또 다른 백미를 할 수 있는 선유정입니다. 전통정자의 모습이 한강변으로 펼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자에 올라가 보시면 한강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주요 조망점이고요. 풍경을 보고 풍경을 느끼고 그런 데 있어 중요한 게 보는 시점이거든요.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이제 우리 한국전자의 중요한 논점이 되는데, 원래 설계자께서는 그 카페, 지금 현재 카페 나루죠. 그 카페 나루 위치를 선유정 위치로 원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기법에서 보고 보여지는 관계의 핵심 위치로 그 위치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유도 공원에 있는 선유정 자체가 여기서 바깥 서울 풍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화대교나 저쪽 강 건너편에서 이 선유도를 쳐다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고 보여지는 관계가 우리 전통 조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주요 이렇게 보여지는 지점 또는 보는 위치를 우리는 조망점이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선유정뿐만 아니라 이 한강 주변으로는 멋진 풍경들, 서울의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한강변 계획이라고 해서 10개의 지구로 나눠서 각각의 조망점들을 관리하는 계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유도공원의 선유정은 마포 합정지구, 마포지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다시피 북한산을 조망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 바다처럼 느껴지는 한강의 잔잔한 수면, 이런 것들을 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한강변 도시들을 쭉 지나다니면 한강변에 보여지는 도시 경관들을 쭉 둘러보시면은 각 지구별로 무엇이 그 주요 경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유도공원은 이쪽 북한산,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여지는 산들과 그다음에 하늘공원과 같이 새로 만들어진 공원들, 그런 것들이 주로 조망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은 선유도 공원 전망대입니다. 한강과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유는 이제 아직도 한강에 홍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m 이상, 한 20m 가까이 띄워서 만든 데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5개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아주 독특한 경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실 수 있는 경관으로는 여기 하단부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태 경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둔치 형태로 남겨둔 곳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미루나무 중간을 직접 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나무의 중간까지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도 구상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선유도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강에서도 제일 중요한 조망 지점인 선유도공원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선유도공원 전망대에서는 북한산, 저 멀리 북한산 보이시죠? 북한산과 주변 도시화된 경관, 그 다음에 이쪽 최근에 개발된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등 여러 한강변 풍경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선유도 전망대는 부진입로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양화 한강공원에서 시작되는 아치 형태의 부교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접근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 자체도 굉장히 유려한 형태의 아치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위에서 또 주변을 볼 수 있게끔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오면 지금 보이시는 요 목재 데크로 만들어진 선유도 전망대가 있고요. 노들섬과 함께 중요한 조망 지점으로, 서울에서 중요한 조망 지점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유도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한강에는 아직 중요한 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선유도 공원이 1900년대를 대표하는 한강의 풍경을 좀 담고 있다 한다면, 노들섬의 경우는 1900년대부터 많은 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고요. 한동안 도시농업 공간으로 쓰이다가 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유명한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의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노들섬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들섬도 서울을 조망하는, 특히 이제 서울 동축에서 서울을 조망하는 주요한 조망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밤섬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서강대교가 지나고 있긴 한데요. 요즘에도 밤이 되면 서강대교 조명을 낮춥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전에 선유도처럼 한강 멀리서 보기만 해야 되는 섬이죠. 선유도 공원하고 노들섬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섬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라면, 밤섬의 경우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밤섬에도 역사가 깊은데요. 원래 밤섬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았고, 일제 이후에 거기에 있던 이제 돌들을 채석하는 과정에서 섬이 거의 사라졌다가 여울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 점점 모래가 쌓이거든요. 모래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모래가 생기니까 나무가 또 자라게 되고, 나무가 자라게 되니까 새들이 모이게 되고, 새들이 또 모이게 되니까 철새들이 들르는 장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생태적인 특성들이 강화된 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생태 경관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서울을 대표하는 생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의 섬들, 특히 이제 세 곳의 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변 경관에 대한 얘기들을 드려봤는데요. 주로 선유도공원을 봤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른 세계 대도시들과는 좀 다른 점이 강폭이 넓으니 큰 한강이 놓여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강 둔치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경관을 이제 정원 또는 정원 도시로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원 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뭐 그런 식의 정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으로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공원, 그다음에 녹지 공간은 이 사진으로만 그 느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느끼시기도 어렵고요. 언제든지 제 생각에 언제든지 바깥으로 나와서 겨울도 좋고요. 봄 추울 때도 좋습니다. 서울 풍경을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요 체험이 서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